지은은 뉴스 앵커로서의 마지막 방송을 끝내고 스튜디오를 나서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미나가 옥상에서 떨어졌다. 병원으로 와.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미나, 그녀의 대학 시절 연인이자 지금은 잊힌 과거의 일부였던 그 여자가 왜 뉴스룸 건물 옥상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나의 어머니가 지은을 보자마자 울부짖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미나를 버리고 결혼한 탓에. 지은은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미나가 남긴 유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5년 전 대학을 졸업할 무렵 지은과 미나는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 둘 다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관계를 더 강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용납할 수 없었다. 너 같은 딸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호통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결국 미나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안전한 길을 선택한 거였다. 결혼, 안정된 직장, 사회의 인정을. 미나는 그때부터 지은을 원망하며 살았을 터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남편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은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나의 웃음, 미나의 눈물. 왜 이제야 후회가 밀려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미나의 자살 소식이 나왔다. 유명 작가 미나, 뉴스룸 옥상에서 투신. 유서의 옛 연인 언급. 지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불안에 떨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의 앵커 자리, 가족,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지은은 미나의 장례식에 몰래 갔다. 검은 옷차림으로 조용히 서서 미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미나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28살, 창작의 열정으로 빛나던 눈빛.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미안해, 미나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곳에서 미나의 친구 하나가 지은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너 아직도 여기 올 얼굴이 있니? 미나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그 말에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선택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장례식을 빠져나온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 준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뉴스 봤어. 그 유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대.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준호는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익명의 메시지. 당신 아내의 과거를 아세요? 그녀는 레즈비언이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 그녀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거였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편에게 고백했다. 난 여자를 사랑했어. 아직도 그 감정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건 왜?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사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안전하려고.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의 삶은 지옥이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상사는 지은을 불러 개인적인 문제로 방송에 지장이 있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집에서는 준호와의 대화가 어색해졌다. 지은은 미나의 유서를 생각했다. 그 안에는 지은아, 내가 날 버린 그날부터 난 죽었어 라고 적혀 있었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왜 그때 미나를 붙잡지 않았을까? 가족의 압력 때문에?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아가고 있었다. 미나의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나가 내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어. 너를 잊지 못했대. 지은은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5년 전 자신이 쓴 이별 편지. 우린 헤어져야 해. 이 관계는 미래가 없어. 지은은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미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얼마나 아팠을까? 어머니는 덧붙였다. 미나는 작가로서 성공했지만 항상 공허했어. 내가 결혼 소식을 듣고 더 힘들어했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준호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삶도 엉망이 됐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결혼은 실수였을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미나의 그림자가 점점 커져갔다. 사회의 정상에 서 있던 지은의 삶이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지의 반응은? 지은은 불안에 떨며 잠들었다. 꿈속에서 미나가 나타났다. 왜 날 버렸어? 미나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은은 깨어나 울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 다음 주, 지은의 직장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방송국에서 소문이 공공연히 돌았다. 지은 씨, 그 자살 사건 관련된 거 아니야?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상사는 지은을 사무실로 불러 개인 스캔들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줘. 조심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자신의 사생활이 회사 일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공인인 앵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집에서 준호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준호는 지은의 고백 이후로 멀어졌다. 난 내가 날 속였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지은은 반박했다. 속인 게 아니야. 나 자신도 속였어. 하지만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왜 결혼했어? 가족 압력 때문? 그게 핑계지.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내가 알기나 해?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준호는 한숨을 쉬고 방을 나갔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지은은 미나의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은을 노려보았다. 미나가 너 때문에 글을 못 썼어. 항상 내 생각만 했대. 오수지는 미나의 일기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지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가득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뻐. 하지만 왜 나만 아픈 거지? 지은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졌다. 자신의 선택이 미나의 창작력을 앗아간 셈이었다. 수지는 덧붙였다. 미나는 내 결혼 소식을 듣고 우울증에 걸렸어. 약도 먹었지만 소용없었지. 지은은 죄책감에 짓눌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가족의 압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지은을 불렀다. 소문 들었어. 그 자살한 여자랑 내가 연인이었다며.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네, 아빠. 하지만 그건 과거예요.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쳤다. 과거. 내가 그런 짓을 했단 소문이 돌면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당장 그 소문 막아. 지은은 반항적으로 대답했다. 아빠, 제 감정이 왜 체면 문제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너 같은 딸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신지 알아?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무너졌다.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준호와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우리 이혼하자. 지은의 말에 준호는 놀랐다. 갑자기 왜?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미나의 죽음 때문에 내 감정을 직시하게 됐어.
난 여전히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준호는 화를 냈다. 그럼 나랑 산 3년은 뭐였어? 장난,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 결혼은 거짓이었어. 준호는 결국 동의했다.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잃을 각오해. 지은은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이혼은 그녀의 커리어에도 타격을 줄 터였다. 미나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화가 아니라 슬픔으로. 미나가 내게 남긴 편지가 있어. 그 편지에는 지은아, 난 내 선택을 이해해. 하지만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다. 지은은 그 글을 읽으며 미나의 고통을 느꼈다. 미나는 사회의 압력 속에서 버티다 못해 선택한 거였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미나가 행복했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항상 외로웠어. 내가 떠난 후로 지은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 직장에서의 압력은 절정에 달했다. 상사가 지은을 불러 방송에서 내려와. 스캔들 때문에 시청자 불만이 쏟아져 지은은 항의했다. 제 사생활이 왜 문제예요? 하지만 상사는 냉정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 입장 이해해. 지은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좋아요. 그만둘게요. 그녀의 결정은 충동적이었지만 해방감이 들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수입, 명예, 모든 걸 잃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준호와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이게 최선일까? 준호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했다. 네, 우리 둘 다를 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이혼 후 그녀는 어떻게 살아갈까? 사회의 시선은? 가족의 반대는?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미나의 죽음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이혼 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그녀는 프리랜서 작가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감은 적었다. 과거 앵커로서의 이미지가 스캔들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는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외로움에 사로잡혔다. 미나의 유령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듯 했다. 밤마다 꿈에서 미나가 나타나 내 선택이 날 죽였어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제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말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사회의 압력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수진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화해를 위해, 미나를 위해 우리 이야기하자. 지은의 말에 수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미나는 너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어. 수진은 미나의 미공개 원고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지은과의 추억이 소설화되어 있었다. 두 여자의 사랑, 사회의 벽에 부딪히다. 지은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나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하려 했던 거였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이 원고, 내가 완성할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가 기뻐할 거야. 가족과의 대면이 불가피해졌다.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아빠가 화났지만 나 걱정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엄마, 저 동성애자예요. 그걸 받아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어렵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제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은은 그 침묵이 더 아팠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족상이 그녀를 괴롭혔다. 프리랜서 생활 중 지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혜린, 27살의 그래픽 디자이너. 혜린은 지은의 스캔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난 내 감정을 존중해.
혜린의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다. 둘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카페 데이트, 산책, 대화. 혜린은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힘들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나를 떠올렸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자. 사회의 시선에 굴복하지 말자.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혜린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혜린의 오빠가 알게 되자 그런 관계 끊어.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혜린은 지은에게 말했다. 오빠가 반대해. 어떻게 할까? 지은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함께 싸우자. 포기하지 마. 둘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압력은 커졌다. 혜린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혜린 씨,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혜린은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힘들어.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미나의 원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지은 자신이었다. 사랑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건 공업분의 글을 쓰며 지은은 깨달았다. 사회의 정상이란 게 얼마나 허약한지. 왜 여성 간의 사랑이 비정상으로 치부되는가? 그녀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이 책이 미나의 유작이에요. 출판사는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동성애 테마라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상관없었다. 그 논란이 필요해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준호를 우연히 만났다. 이혼 후 처음이었다. 요즘 어때? 준호의 물음에 지은은 솔직히 대답했다. 힘들지만 자유로워. 준호는 미소 지었다. 나도 새 사람 만났어. 내가 솔직해져서 다행이야. 이지은은 그 말에 안도했다. 과거의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여전했다. 미나의 죽음이 그녀의 식탁이었다. 혜린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새로운 갈등에 직면했다. 우리 공개할까? 혜린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다. 아직 무서워. 사회가. 하지만 혜린은 설득했다. 변화는 두려움을 이겨낼 때 시작돼. 지은은 동의했다. 둘은 SNS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의 사랑.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역겹다. 지은은 그 댓글을 보며 분노했다. 왜 사랑이 증오를 부르는가? SNS 폭로 후 지은의 삶은 다시 요동쳤다. 미디어에서 그녀를 다루기 시작했다. 전 앵커 지은, 동성애 고백. 미나 자살 관련 기사 제목이 쏟아졌다. 지은은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지만 압력은 컸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책 출간 보류할게요. 논란이 너무 커. 지은은 항의했다. 왜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출판사는 시장 반응이 이라고 둘러댔다. 지은은 실망했다. 사회의 벽이 여전히 높았다. 혜린의 가족 반대도 심해졌다. 혜린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우리 딸 데려가. 그의 호통에 지은은 대응했다. 혜린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너 같은 여자 때문에 혜린이 망가져. 혜린은 아버지와 대치했다. 아빠, 제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결국 아버지는 돌아갔지만 위협했다. 연락 끊을 거야. 이 혜린은 울었다. 가족을 잃을까 봐 무서워.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함께라면 버틸 수 있어?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아빠가 내 소식 듣고 화났어. 하지만 나 내 편이야. 어머니의 지지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는 덧붙였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천천히. 지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에서 혜린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회사 이미지가
상사의 말 혜리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직할게. 문제없어. 하지만 지은은 미안했다. 자신의 선택이 혜린을 끌어들인 거였다. 미나의 원고를 자비 출판하기로 했다. 지은은 온라인에서 후원을 모았다. 동성애의 고통을 담은 이야기 후원자들이 모였다. 응원해요. 용기 내세요. 긍정적인 메시지가 힘을 주었다. 책이 출간되자 반향이 일었다. 서점에서 팔리기 시작했다. 리뷰, 사회를 직시하는 용기 있는 작품,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동성애 선동, 지은은 토크쇼에 초대되었다. 왜 이 책을 썼나요? MC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했다. 미나의 죽음을 통해 배웠어요. 사랑을 숨기면 모두가 아파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보수단체가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고 서점 앞에서 항의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두려웠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혜린과 함께 집에 돌아온 그녀는 울었다. 미나처럼 되고 싶지 않아. 혜린은 위로했다. 우린 달라. 함께 싸우자. 둘은 더 강해졌다. 지은은 블로그에 글을 썼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회가 변해야 해요. 그 글이 바이럴되었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책 봤어. 내 용기에 박수. 그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준호는 새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나도 행복해. 지은은 진심으로 축하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하지만 미나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책 읽었어. 미나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나의 죽음이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혜린과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혜린의 오빠가 찾아와 헤어져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맞섰다. 혜린의 행복을 생각하세요. 오빠는 화를 냈지만 혜린이 말했다. 오빠, 제 선택이에요. 결국 오빠는 물러났다. 생각해볼게. 작은 승리였다. 지은은 혜린에게 프러포즈했다. 우리 함께 살자.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언젠가 법이 바뀔 거야. 지은의 말에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책의 성공으로 지은은 강연 요청을 받았다. 동성애와 사회 주제. 강연장에서 그녀는 말했다. 미나의 죽음은 제게 교훈이었어요.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 중 한 사람이 물었다. 가족에 반대해요. 지은은 대답했다. 대화하세요. 이해를 구하세요. 강연 후 젊은 여성 하나가 다가왔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뿌듯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연 후 지은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디어에서 긍정적으로 다뤄졌다. 동성애 인권운동의 상징. 지은은 인터뷰에서 미나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혜린과 함께 사는 일상이 행복했다. 오늘 뭐 할까? 혜린의 물음에 지은은 웃었다. 산책 가자. 서울 거리를 걷는 둘의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여전히 시선이 따가웠다. 저 여자들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은 무시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사회가 변해. 가족과의 화해가 이뤄졌다. 아버지가 연락했다. 집에 와. 지은은 혜린과 함께 갔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말했다. 내 책 읽었어. 이해하려 노력할게. 지은은 울며 안겼다. 아빠, 고마워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니까 그 자리에서 혜린을 소개했다. 제 연인이에요. 아버지는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다. 잘 부탁해. 작은 변화지만 지은에게는 거대했다. 미나의 어머니와도 화해했다. 미나의 묘에 가자. 함께 간 묘지에서 지은은 꽃을 놓았다. 미나야, 이제 나 행복해. 어머니는 말했다. 미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이지은은 미나의 죽음을 통해 배운 교훈을 되새겼다.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제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혜린과의 미래를 계획했다. 해외로 가서 결혼할까? 혜린의 제안에 지은은 동의했다. 좋아. 하지만 한국에서 싸우자. 둘은 인권단체에 가입했다. 동성 결혼 법제화 캠페인. 시위 현장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해요. 군중의 함성이 울렸다. 지은은 그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익명의 협박 편지가 왔다. 동성애자, 사라져.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두려워하지 마. 혜린의 말에 지은은 강해졌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며 그녀는 성장했다. 미나의 죽음이 그녀를 깨우친 거였다. 책의 후속편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의 대가. 그 안에는 혜린과의 이야기, 가족의 화해, 사회의 변화가 담겼다. 쓰면서 지은은 생각했다. 왜 우리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필요한가? 수진과 재회했다. 미나의 원고 완성 고마워. 수진의 말에 지은은 미나 덕분이야 라고 대답했다. 수진은 이제 지은의 친구가 되었다. 앞으로도 함께하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반즈즈가 생겼다. 혜린과 함께한 밤, 지은은 물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혜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사랑이니까. 지은은 그 말에 안도했다. 미나의 죽음, 이혼, 사회의 압력. 모든 게 그녀를 여기로 이끌었다. 이제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